순수했던 나날로 꽃이 져 우수수 하늘 가득 흩날릴 때 빛깔 잃고 향기 멎은들 그 누가 슬퍼하나. 꽃 갈퀴 손에 들고 뜰을 나섰건만 떨어진 꽃잎 밟을까 서성거리네. 그러니까 결국 이 풍진 세상 눈을 감지 않는다면 벗어날 도리가 없겠지. 보호가 얼마나 고단하고 여의치 않은 여정이었느냐. 험난하진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매일 신기하고 새로운 나날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식탁이 너무 넓어서 말소리도 잘 들리질 않고 애초에 이걸 식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어딘가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여 소인이 도울 일은 불편? 당연히 밥 먹는데 성가시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불편. 아니에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호가 친구분들을 소개시켜주겠니? 나 참 남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야 할지 영 어색해가지고. 시선은 어딜 둬야지? 이 정도로 웃으면 되나? 아니 너무 경박해 보이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 집이다 여기시고 편하게 있으세요. 아싸, 땡큐. 라고 하기엔 집이 넓어도 너무 넓어서 편할 수가 없는데 말이지. 이러다간 물 한 잔 마시러 가다가 미아가 되어버리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미아보호소 시설이 방 곳곳에 있거든요. 시종분들이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길 잃은 분들을 구조해 주신답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 말이죠. 홍루 씨, 지금까지 들은 것 중 제일 웃긴 농담이었어요.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덕택에 재밌으셨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홍록은 다른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환영식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오. 내 환영식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얼굴만 봐도 인상 구겨지는 놈들을 보아서 뭐래? 같은 식탁에 앉아본 것만 해도 거진 10년 전이야. 그리고 말 걸지 마. 아까 내가 한 말 잊었어? 난 이제 너희들과는 완전히 등을 돌린 사이라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걸었나? 저는 우리 보기가 이렇게 제 몫을 하는 사내가 되어 무탈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가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 출가 날짜는 언제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어머니. 그렇구나. 나는 그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저물까봐 염려스럽단다. 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우리의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 이 속세에 남아있지 말고 때가 되면 다시 떠나 그 가치를 다하거라. 그럴게요, 할머니, 어머니. 이제
곧 가마가 오겠군요. 가마! 우와, 여기는 무슨 가마를 타고 다니나 보네. 그치 그래? 그래, 소두씨. 우리가 그 가마라는 것을 타고 가는 거지? 그렇지? 네, 여러분들과 가시춘 씨는 H사의 주요 가문의 일원이 거주하는 대관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안일 겁니다. 회사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방금 저희에게 이 사항을 전달했을 테니까요. 그저 귀양한 홍루 씨와 가시춘 씨를 환대하기 위해 보낸 것일 테죠. 그런 만큼 가마를 타고 갈 수 있는 건 초대를 받은 여기 홍루 씨와 가시춘 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세력들 뿐. LCCB 팀과 베르길리오스 씨, 카론 씨는 함께할 수 없죠. 안타깝게도. 아쉽네요.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항상 이런 식이지. 우리 집 어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재워도 티도 안 날 만큼 넓으면서. 어머나, 그 말은 좀 감동인걸요? 가시춘 씨도 저희와 헤어지기 아쉬우셨나 봐요. 방금 전에 시원하게 내 뒤통수를 후려쳐놓고 말하는 꼬락서니가 얄밉네. 애초에 가주대전에 참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승낙한 거야. 우리가 가주심사라는 버젓한 명칭을 두고 왜 대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부터 언제든지 목숨이 노려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객잔의 일을 벌써 잊었어? 그때는 웨이가 네 목숨줄을 지켜줬지만 이젠 밤중에 직접 목숨줄을 끊는 암자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미리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칼끝을 겨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우리도 였는데 마음이 통했네요. 반대로 말해서 너희도 언제든지 나를 찌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아니요. 그럴 생각은 절대. 마음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오빠. 나는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 세력에 들어오라고 제안한 게 아니야. 하물며 가주대전은 그렇게 쉽게 한다만다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네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시춘. 나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가주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잖니. 그러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무게감은 같을 거야. 그래. 여리게 남아 이어져 왔던 협력 관계는 여기서 뭐 상관없어. 필요에 의한 잠깐의 동맹치고는 너무 오래 끈 편이긴 했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 그럼 태평이 말이나 섞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 응? 네가 원한다면 시춘. 뭐?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줄 수 있겠니? 당분간은 비밀로 두는 편이 좋다고 해서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부탁을 한다고 내가 그걸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나? 이게 정말 오빠의 선택은 맞아? 아니면 그냥 저쪽이 시켜서 하는 것뿐이야? 내가 가주대전에 참가하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일 텐데 그걸 궁금해하는 거라면 시춘, 너는 내 선택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또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가주대전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은 됐어. 더 말 섞을 필요 없겠네. 그런 얄팍하고 허튼 마음으로 어디까지 살아남을지 보는 것도 재밌겠다. 과장님, 곧 가마한대가 도착한답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오늘은 푹 쉬면서 가고 싶다고. 그럼 빨리 타러. 아니, 지금 온 건 우리가 먼저 탈게. 어차피 양보해주는 거엔 도가 텄을 거 아니야, 오빠. 에? 그런 게 어딨어. 공평하게. 그 있잖아, 가위바위보라든가. 야, 차라리 가주대전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하지 그래? 아이고, 저기 있다. 가마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 의뢰자가 말한 후보가 분명해. 저쪽에서 몰려오는 괴한들이. 후보를 노리고 습격을 지시한 자가 사이와뿐은 아니었을 테지. 관리자님, 다음 가마가 오기 전까지 잡졸들을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을 콱 물어버리자. 꿰뚫려라! 시간 끌 것 없이 모두를 지워버리죠.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몰랐어? 엎드리도록. 시간 끌 것 없이 모두를 지워버리죠. 엎드리도록. 무상한 목숨 불길을 지원해. 엎드리도록. 이 거리는 충분해. 너한텐 알겠지만. 불가 위약 막아내지 못하리. 무상한 목숨 불끈을 지원할 뿐. 불길 속으로. 되는 건 즐겁네요. 꿰뚫려라! 최근은 좋았어요. 더 이상 식별되는 적은 없습니다, 관리자님. 그래도 첫날처럼 끝도 없이 몰려오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때는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보다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죠. 그런데 이번 일은 시춘이가 서운해할 만했어. 우리가 들었던 홍문의 가족을 생각해봐. 그 난리통 속에서 유일하게 동맹의 여지가 생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배신이라니. 그러게요. 괜히 지켜보고 있는 저도 덩달아 민망해질 뻔했지 뭐예요. 아니 근데 명색이 H사인데 왜 가마만 덜렁 보내주는 거래요? 기왕이면 호위까지 보내줄 만큼 가족애가 넘치는 집안이었으면 처음부터 가주 심산이 뭐니 하는 것도 열지 않았겠죠.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 가주 후보들조차도 수십 명은 있을 테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가 길바닥에 죽어 있다 해도 눈 깜빡하지 않을 테고. 실례했어요, 홍루 씨.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내뱉었네요. 예전에는 이쯤 말하기 전에 누가 나서서 말려줬는데 말이죠. 개념치 마세요. 다 맞는 말일 뿐인걸요. 저도 다른 집들은 이렇지 않다는 걸 깨닫기까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불쾌함을 느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의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였으니 내일은 더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겠군요. 타종의 소리인가 보. 하지만 보통의 종처럼 청량한 울림은 아니구려. 무언가 탁하고 불길한. 이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에 왔다는 게 더욱 실감나네요. 이 종소리는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들려오는 소리랍니다. 홍원의 어디에 있던 가네요. 제적일이네요. 제적일이라는 건 보여요? 건물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건물에 움직임이 관측된다. 남겨진 것은 없군. 어젯밤에 작달막한 소란이 있긴 했으나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네만. 밤중에 보셨던 건 제적일의 전조 현상이었을 거예요. 공간의 재분배를 위해 알맞은 위치로 조금 이동했을 뿐일걸요? 제대로 된 시작은 지금부터일 테죠. 그게 전조 현상이었다고요? 지금의 홍원보다도 훨씬 전에 H사가 남긴 잔재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물이라 정확히 어떤 무엇을 위한 특이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현 H사의 제적일 기준에 맞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조립.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네. 살만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발붙일 자리가 생겼다는 건. 만약 그게 아닌 자가 있다면 어쩔 수 있겠나? 그저 조용히 물러가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 다음 달을 기다리면서 이 몸뚱이 하나 건사할 방법을 궁리해야지. 오늘은 몇 명이 떨어지고 몇 명이 버텨내려나. 부디 모든 걸 너무 꽉 움켜쥐고 있지 마시게. 놓아야 할 때를 모르고 떠나야 할 때를 모른 척하게 될 테니. 제조립의 말로는 영원한 추락인가. 보고만 있기에는 괴로운 광경이구려. 이것도 H사의 특징인가요? 다른 둥지에도 부의 척도를 재는 특출난 가치가 존재하지 않던가요? T사가 시간을 제어로 썼던 것처럼 말이요. 맞아요. 이곳 홍어는 그 척도와 재화가 공간의 소유 규모인 방이라는 단위로 결정된답니다. 소유한 건물의 면적이 곧 재산의 척도라는 말이구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평가된 노동의 가치와 소득의 양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면적이 정해집니다.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 집에서 밀려난다는 거야? 아니 뭔 그땐 해괴망측한 규칙이 다 있나? 이곳에서 한 번도 나고 자란 적 없는 저희야 그렇게 느끼겠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홍원의 규칙인데다 분배의 방식과 계산도 정교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홍루 씨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제적일이라는 것이요. 보았죠. 제 방에 있는 난간에서 가끔 바깥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멀긴 했지만 분명히 보이곤 했어요. 제가 살았던 대관원은 제적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곳은 방이 늘어날지언정 줄어들 일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만 볼 뿐이었죠. 제가 머물던 방에서. 너는 그래. 너라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겠지만 이런 꼴을 보고도 그냥 가마 한 대가 더 도착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을 태울 가마가 온 것 같네요. 이야기는 그만하고 타러 가시죠. 이게 가마예요? 네. 그래도 여럿이서 타도 될 만큼 큰 가마를 보내주셨네요. 가복 도련님이야. 귀빈 12분 맞소이까? 13인데요? 잠깐. 소인이 듣기로는 분명 보옥 도련님의 세력은 단 12명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시는지. 12 맞는데요? 설마 당신 눈에는 이게 멀쩡한 세가의 인원으로 보이시나요? 이 홍원에서는 흔한 머리는 아니지만 이건 의체 아닌갑쇼? 시계긴 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아무리 돈 없는 애잔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시계를 머리로 붙이시겠어요? 에이, 말이 되나요? 홍원엔 더 다양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생체 시술이 차고 넘치는구먼. 제 말이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참 딱한 처지가 많은 법이죠. 아이고, 이거 사기구만 사기. 이 어떤 뒷골목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단단히 당했어. 더군다나 시간도 안 맞고 제대로 된 의식도 없어요. 이것 봐요. 입이 없어서 째까기는 소리 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아이고, 정말이네. 누가 이런 전인 공로할 짓을. 다행히도 우리 마음씨 고운 보옥 도련님이 다른 동지에서 시계상이 팔고 있던 걸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싶어서 주워온 거예요. 홍원에선 다른 머리로 교체하는 것쯤은 일도 아닐 거잖아요. 아, 그야 그렇지요. 이 돈만 넉넉히 있다면 전신까지 싹 다 교체하는 건 일도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보옥 도련님의 세력원은 저 포함 12인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무작정 태워주기엔 곤란하시다는 건 우리 도련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이라도 에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시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괜히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알다마다요. 보아하니 사정도 딱해 보이고 해서 이번만 그냥 태워드리는 거요. 안 된다는 놈이 왜 돈은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냐? 자자, 거기서 그만 쑥덕거리고 이제 그만 올라타시죠. 저는 여기서 처리할 것이 남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몸성이 다녀오시면 됩니다. 가마보다는 고급 리무진 같구려. 이 샴페인 마셔도 되는 거야? 무슨 작전 중 음주는 자, 일 얘기하죠. 일 얘기. 이제 언제나 불꽃 명령이라. 재촉지 마시오. 어련히 가겠지. 와일드 헌트야. 그리고 그 후엔 잠깐 받기 소란스럽군. 습격이요. 평탄하다 했더니 아무래도 여러분을 방해하고 싶은 후보가 여럿 있겠죠? 자, 이쪽에 잘 생각해보라고. 시간 끌 것 없이 모두 지워버리죠. 무상은 없어. 불길을 지워내고 불길 속으로. 왜 안에 갇혀 죽어라. 꿰뚫려라. 그쪽다는 아닐 텐데. 그 오늘의 이제 깨우치시게.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좀 멀겠지만. 무차 잠들어. 불가 위약 막아내지 못하게. 이제 깨우치시게. 꿰뚫려라. 하!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오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의의를 바로 세우는 데 나의 상대는 어디 있는가? 목을 콱 물어버리자. 꿰뚫려라!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속에서 불가 미야 마감이자. 왜 안에 갇혀 죽어라. 보상은 없음. 불길을 지원했고 이제 깨우치시게. 놀랐어? 목을 콱 물어버리자고. 이제 깨우치시게. 엎드리도 시간 끌 것 없이 모조리 지워버려. 바로 자, 어느 쪽일지 잘 생각해보라고. 꿰뚫려라! 이제 깨우치시게.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그 몸을 가져가라. 보상은 없음. 불길을 지원했고 오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의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였으니 내일은 더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겠군요. 대관원 입성이요. 어이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파우스트 씨, 제 작전의 핵심은 이미 이해하셨겠죠? 그리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닐 거라 예상합니다. 핵심은 그들이 여러분을 죽이려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있답니다. 질의 겁을 먹고 처리하라는 명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홍원의 가주를 심사하는 자의 담력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대의 그릇이 크기만 하다면야. 어? 죽여? 그럼 다음 연락은 1차전을 무사히 마친 후에 하는 걸로? 참혹하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런 무력한 감각은
업무 효율에 영향을 끼친다. 차라리 반복하여 경험에 익숙해짐을 추천하고 싶군. 홍루 씨는 집에 돌아가시는 소감이 어때요? 글쎄요. 말이라고 하냐? 복잡하겠지. 나는 중간에 그냥 다시 돌아갈까 생각만 수백 번 했다고. 만약에 문을 두들겼는데 그 애가 나를... 뭔데요? 말을 왜 하다가 마는... 아휴... 기억나요? 각자의 희노애락이 있었던 도시로 향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두 버스에서 각자의 풍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로자 씨는 계속 어설프게 농담을 하시려고 했고 싱클레어 씨는 몇 번의 울음을 삼키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상 씨는 오랫동안 눈을 감으셨어요. 이스마일 씨는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셨고 히스클리프 씨는 잔뜩 겁을 먹어서 머리를 수없이 매만지셨어요. 우리가 봄 가버리면 꽃잎 모두 흩어지고 자기만의 문 찾아 제각각 돌아가리. 저는 말이죠, 다들 각자마다 모아둔 꽃잎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없는데? 그런 걸 왜 모아? 그러면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꽃잎 묻는 나를 보고 남들은 비웃네. 나 죽고 난 후 묻어줄 사람 누구일까? 봄은 가고 어여쁜 얼굴도 늙어가면 꽃은 지고 사람도 가니 서로 알 길 없구나. 배우기는 왜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시만 읊어? 늙지 않을 방법 같은 건 널렸지 않았어? 머리카락이 희게 새지 않아도 봄은 지나가니까. 꽃잎들은 왜 네가 손수 치우고 있는 거야? 물에 띄어보내면 되잖아. 손에 흙도 다 묻을 텐데. 아까운 말 하지 마라, 오라버니. 잎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디 가서 비 오는 소리를 듣게? 이건 추억이야. 비 오는 날의 추억.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흘러내려가 버리게 되면 꽃을 더럽히게 되잖아. 부욱 오라버니도 부디 품에 있던 잎을 전부 흩어놓지는 마. 네, 없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랑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을 텐데요. 글쎄요, 잘 지내고 있다 믿고 있는다면 구태여 그리운 마음을 가질 연유는 없으니까요. 아니요, 출가하면서 전부 흩뿌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젠 비 오는 날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보신 거죠? 단테님, 제 기억을. 홍루 씨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면 그 종종 언급하셨던 할머니라는 분이라던가. 두 분 다 이치에 밝으셔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아껴주셨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아껴주셨죠. 아, 거의 다 도착했나봐요. 정원이 보이네요. 본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직 조금 남았어요. 옛날엔 정원에서 사슴이나 토끼들도 뛰놀았거든요. 이거 산책하려면 하루 종일도 걸을 수 있겠는데요.
주로 저는 제가 살던 방 주위에서만 다녔어요. 여러모로 잘못된 길을 걷다가는 예상치 못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마당에서 달리다가 무릎 깨질 수도 있고 나뭇가지 얼굴 좀 긁히고 그러는 거지. 히스클리프 씨라면 자유롭게 달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제가 5살 때는 나뭇가지에 누가 치명적인 독을 발라놓았어요. 독을? 히스클리프 씨처럼 뛰노는 걸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우연인지 딱 그 주위의 나뭇가지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는가? 괜찮아졌을 거예요. 스빈이 백밤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스빈은 언제나 똑똑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대화청 입성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대화청은 또 뭐야? 쉽게 말하면 연애를 여는 방이라고 할까요? 오, 그런 용도 치곤 여긴 하나의 마을 같은 걸. 저기 보이는 건 호수. 아, 그건 연못이랍니다. 연못? 도착하면 저랑 시춘이를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아, 로자 씨도 오랜만에 정말 배부르게 드실 수 있겠네요. 도착하기 전부터 이렇게 설렌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저건 배인가요? 배? 아, 네. 가끔 뱃놀이를 나가기도 했거든요. 아, 그리고 연못 저 너머에는 시춘이 지내는 건물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홍원을 떠났을 때 다른 곳에서는 한 건물에 온 가족이 함께 지낸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이래서는 가족끼리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겠네만. 그러기 위해서 따로 쓰는 걸요? 이거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는 거 맞아요? 이럴 거면 베케이션을 처음부터 홍루군의 집으로 잡아주지 그리하였어. 그건 곤란해요, 돈키호테 씨. 출가할 때 할머니와 어르신들께서 꼭 당부하시던 말이 있었거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돌아올 것이니 그 전까지는 많은 것을 그저 보고 있으라고. 언제 오려나 했는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정말 와버렸네요. 가시 오프라님 행차시오. 자, 필요하실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그것 설렘도 떨림도 없는 차분한 걸음걸이구려. 좋은 집에만 살아서 뭐 무서울 것도 어색할 것도 없다. 이거 아니겠냐? 그래도 홍루군의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가? 모든 것이 상당히 넓고 거대하구려. 하인들도 대체 몇 명이래요? 아, 술시가 되면 할머니가 방문하신다네요. 연애는 그때 시작될 것 같아요. 술시는 19시부터 2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동부의 특정 지역에서
간혹 사용되는 고유시간 체계죠. 추가로 홍루 씨의 조모인 가문은 이 대관원의 가주입니다. 홍원의 수장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친인척인 날개의 대표라. 네. 이제 곧 다음 후계자에게 가주를 넘겨주실 테지만요. 이제 와서 가주의 자리를 넘기려는 이유가 뭐지? 언제나 때가 올 거라고 하시긴 했어요. 당신께선 너무 오랫동안 맡으셨다며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가주 대전에 참가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글쎄요. 어쩌면 담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구태여 나갈 이유는 없지만 나가지 않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쪽에 시추님과 웨이님이 앉아 계세요. 방금 시추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획 꺾으셨... 그 잠깐 사이에 되게 서먹해졌네요. 오! 우리도 시춘군의 옆에 가서 앉는 것이 어떤가? 그랬어. 우린 이제 저기로 못 가. 어째서 온 말인가? 저희는 이제 가시춘 씨의 세력이 아닙니다. 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당연할 테죠.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쪽과 저쪽,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전장은 언제나 모략과 배신이 도사리는 곳이지. 오늘의 아군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또 돌려서 하고. 방금 뭐... 아, 부모님이 저기 계시네요. 갑자기 바로 간다고? 야이씨, 이름도 모르는데. 아, 아버지 조남은 가시정, 그리고 어머니는 대관원에서 왕부인이라고 불리신답니다. 출가 이후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가시보, 지금 귀가했습니다. 벌써 왔느냐? 보가 이게 몇 년 만이니?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정말이지 반갑기가 그지없구나.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극진히 환영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같이 온 분들은 누구니?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밖에서 사귄 제 친구들이랍니다. 부하라고 소개하던 누구보단 낫네요. 그죠? 야, 그건... 반가워요. 우리 보기가 어릴 때부터 참 고집이 많았던 아이여서 어쩌면 같이 다니기에 조금 고생스러웠을 텐데 개의치 않고 부디 잘 보살펴. 고집이요? 홍루 씨가요? 보가 왜 친구분들이 너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두는 거니? 선인들께서 점지해주신 너의 고귀한 이름을 두고. 뭐야? 왜 갑자기...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그 고귀한 이름이니까요. 그렇지. 아무나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이름이 결코 아니니.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쪽도 원래 이름이란 게 있었어? 그 외 있잖아. 피사에서 홍루 보고 보옥도련님이라고 불렀었던 거 기억 안 나? 지난번 홍원에서 결투할 때도 가시 가문의 보옥이라고 이름을 밝혔었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이름을 쓰는구나 했지만요. 뭐 우리랑 다르게 고귀하신 이름이다 이거냐? 부르면 닳기라도 하나? 고작 이름인데 부른다고 닳진 않아요. 아, 하지만 닳는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네요. 그 이름을 여기저기서 쓰고 다니지 않은 건 잘했구나. 그래. 네 소중한 이름이 저자에 널리 퍼지면 너를 암습할 자가 얼마나 많겠니.
당장 이곳에서도. 모친의 말씀대로 홍루 씨의 본명은 H사에 한 번이라도 연이 닿은 자라면 충분히 홍원의 일원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지명도를 갖고 있죠. 대부분의 이름에는 그 근원이 담겨져 있다고 하오. 가령 동부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세상에 쓰일 것인지를 담아 짓곤 하지. 내 놈, 이름의 뜻이 뭐지? 제 이름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의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졌죠. 태어날 때부터 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랍니다. 과부, 끔찍하군. 홍루가 낫겠어. 조용히 말하세요. 나도 부르던 대로 부를란다. 혹시라도 보옥도련님 뭐 이딴 이름으로 불러대야 한다면 차라리 길잡이 그 작자한테 몇 대 후려 맞는 게 나을 테니까. 네, 계속 홍루라고 불러주셔도 괜찮답니다. 귀빈들께선 자리에 앉아주시길 청하옵니다. 곧 음식을 내올 것이니. 야, 이게 다 뭐냐? 이거 진짜 먹으라고 주는 거 맞아요? 이거 말이야, 리필 되는 거지? 네?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곳에 참석하는 걸 원하지 않은 이 대관원 어딘가에 있는, 오늘은 저를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니까요. 있어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거참,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길래. 감옥께서 당도하셨나이다! 감옥께서 당도하셨나이다. 아, 할머니가 오셨네요. 가모님을 뵙습니다. 가모님을 뵙습니다. 뭐야? 우리도 숙여야 해? 고개? 이미 접시에 고개를 파묻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옆에 흑수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보옥도련님, 가까이 올라오시죠. 보호가 얼마나 고단하고 여의치 않은 여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함께했던 분들이 모두 친절히 대해주신 덕에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었는걸요. 배움을 통달하고자 했다면 어떤 학문이든 다 빼어난 선생을 모셔 글방에 앉혀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글방에 앉아 아무리 학문에 능통해졌다 하더라도 그저 그뿐일 뿐. 우리는 고기 네가 세상 물정에 능통해지고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길 바라였다. 네, 알아요, 할머니. 과분한 기회였다는 걸요. 그래도 가주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 이렇게 잊지 않고 들려줘서 고맙구나. 아무래도 홍루건의 림버스 컴퍼니에 합류한 것은 일종의 그란 트리스모였던 모양이군. 그란 트리스모? 그게 뭔데? 너희 둘 다 주둥이에 집어넣은 것 좀 삼키고 말할 수는 없나? 유명한 집안의 도련님들은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기 전에 집안에서 여행을 보내기도 한다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얻고 바깥의 문물에 익숙해지기 위함이다. 저기 있는 시투니와는 이미 한 번 인사를 나누었다지. 그럼요. 총명한 아이야. 가주 심사 또한 허튼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 테다. 맞아요. 시춘이라면 영민하게 잘 해내겠죠. 그래, 어르신들께는 곧 방문드리려고요. 왕부인도 이곳으로 올라오거라. 송구합니다, 가모님.
하나뿐인 아들이 출가하여 강호를 떠돌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가모님. 저는 우리 보기가 이렇게 제 몫을 하는 사내가 되어 무탈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가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 출가 날짜는 언제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어머니. 그렇구나. 나는 어서 소임을 다하고 돌아와야 가모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조도 지키지 않겠니? 그래, 잃지도 말고 잊지도 말거라. 너는 우리 가문의 하나뿐인 옥이니 우리의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 이 속세에 남아있지 말고 때가 되면 다시 떠나 그 가치를 다하거라. 그럴게요, 할머니, 어머니.